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거 공부해 볼 겁니다. 근데 새로운 거를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색깔을 바꿨었어요. 글자색을 지금 그린으로 바꿔놨는데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색깔의 영어 이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색깔을 바꿨었죠. 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해서 색깔을 입히는 것도 되고요.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일 속성에서 색깔을 부여하는 값들에는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는 이 색깔의 이름 사용하는 거 말고 RGB라고 하는 녀석도 쓸 수가 있어요. RGB는 이거는 들어보셨겠죠? RGB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수를 사용해서 레드, 그린, 블루의 그 색의 4번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 RGB 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 녀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RGB에다가 0, 0, 0을 주면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255, 255, 255를 주면 얘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레드 자리에는 255, 나머지는 0을 부여를 하면 얘는 빨강이고요. 레드 자리에 0, 그린 자리에 255 부여하면 얘는 그린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린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블루 자리에다가 255를 주면 얘는 블루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3원색을 사용해서 255,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그 색을 줄 수 있는 이 방식, 이것도 당연히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쓸 수는 없겠죠. 0부터 255까지 되는 애를 3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크롬 같은 거에다가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색상 도구, 색상 선택 도구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자, 얘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색깔이 빨간색 쪽인데 뭐 앞이 됐든 뒤가 됐든 빨간색 쪽인데 그 중에서 나는 한 요 정도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 RGB가 나와요. 이 RGB 값을 복사해서 이 안쪽 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봤던 이 색깔이 입혀지는 겁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런 명칭으로 쓰기에는 색깔의 이름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없으니까 생각보다 한계가 명확한데 디테일한 색상을 부여하고 싶으면 이렇게 RGB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RGB에는 RGBA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A는 뭐냐면 투명도를 나타내는 녀석입니다. 이 투명도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작성을 하는 건데 0.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반투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투명해지고요. 그리고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자, 0은 아예 투명이에요. 투명과 흰색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투명은 진짜 투명해진 거고요. 흰색은 흰색으로 색이 입혀져 있는 거고요. 흰색으로 하나 투명도가 0이 되나 우리 화면상에는 안 보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화면상에 들어가 있는 기본 색상이 흰색같이 보이니까. 사실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흰색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0.9 같은 거 주면 별로 안 투명해져요. 별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투명도를 쓸 때는 이 0.이라고 하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생략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0.3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CSS 안에서 소수점을 사용할 때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가지고 어떤 값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면 0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RGBA 두 개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녀석이에요. 샵 두 개. 이 샵 두 개는 뭐냐면 샵 두 개가 아니라 샵 하나죠. 이 녀석은 뭐냐면 자, 헥사 코드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RGB 색깔 가져왔던 여기에 보면 헥스라고 해서 코드가 또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가지고 있는 값을 코드로 정의해 놓은 건데요. 이 코드를 가져와도 색깔이 입혀져요. 자, 이 녀석은 000000 6자리의 숫자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0부터 알파벳 F까지 사용을 합니다. 모두가 0이 들어가면 얘는 검은색이었고 모두가 F가 들어가면 얘는 하얀색이 되네. 그리고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아니다. 아니지. 여기에 FF 나머지가 0000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FF고 00 들어가면 아까 RGB에서 그린이고요. 이 녀석이 뒤로 들어가면 블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RGB를 코드 형태로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헥사 코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색깔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뭐 컬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A라고 하는 태그를 배워볼 거예요. 자, A 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태그를 입력했더니 제가 A 탭한 거거든요. A 누르고 탭 이랬더니 그동안 만들었던 태그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뭔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다르죠? 여는 태그 자리에 꺽쇠가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무언가가 쓰여져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태그 안쪽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입니다. CSS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속성과는 다른 녀석이에요. 태그의 안쪽에 쓰는 속성. 그러니까 태그한테 어떠한 속성을 부여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A라는 태그는 기본으로 href가 들어가 있어요. 이 A 태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A 태그의 안쪽에다가 제가 컨텐츠로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자, 이 녀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제 수업 페이지에 있죠. 네.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걸려 있죠. A 태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기본 능력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그 능력치 중에서 링크,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href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태그한테 이 href 속성을 주면 A 태그처럼 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href는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샵을 넣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공백으로 놨을 때 이게 한번 클릭이 된 것처럼 이런 효과로 나타나가지고 샵을 넣은 건데 보통 이 href 부분을 비워놓고 싶을 때 샵을 넣는 편이에요. 얘는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라 색깔로 바뀌겠죠. 그리고 클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 색깔 이렇게 입혀지고요. 이런 효과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태그다. 그리고 이 A 태그는 이제 앵커 태그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름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실제로 내가 걸어놓은 링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네이버로 이동을 해라 라는 식으로 네이버의 도메인을 제가 넣어 놨는데 얘를 누르면 네이버로 가요. 근데 코드펜에서는 그냥은 못 가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속성 하나를 더 부여할 겁니다.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녀석한테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를 하면 얘는 네이버가 이래도 안 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제 뜨네요. 이렇게 네이버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링크를 걸 때 이제 아까 전에 404 나파운드 이렇게 나왔는데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찾을 수 없다. 이거 웹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제 링크를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코드펜 이 내부적으로 여기서 네이버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게끔 이 녀석을 하나 넣은 겁니다. 얘의 역할은 새 창에서 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탭이 하나가 열렸죠, 지금? 새 탭에서 열기. 그러면 막히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태그다. 자, 근데 제가 지금 3개를 썼죠. 똑같은 거 3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코드를 보고 결과가 이건데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뭐냐면 A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은 아니다로 가야 돼요. 왜냐면 A 태그는 실제로 인라인 블럭이 아니에요. 얘는 인라인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우리 속성 정리를 열어보면은 이 밑에 예외 처리에 예외에 A랑 스판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라인 지금 생각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정확하게 찾기보다 이런 걸 보고 아 블록은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블록인 녀석 혹은 블록이 아닌 녀석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네이버 줄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줄 바꿈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할 수 있는 거. A 태그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꾼다. 줄 바꾸죠. 이거 폰트 사이즈도 좀 건드려 볼게요.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한 줄을 혼자 쓰게 됐죠, 이제.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옆으로 늘어났어요. 최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백 부분에 마우스를 대도 지금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으로 바뀌죠. 그리고 얘가 눌려요. 우리가 정확한 이 포인트만 클릭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방식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줄은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br이라고 하는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 br 태그는 태그가 들어간 자리에 줄을 바꿔버려요. 이거 왜 적용이 안 됐니? 너무 커서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줄이 바뀌긴 바뀐 건데 이만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서 이만큼 띄어져 있는 겁니다. 이 글자를 줄여놓고 보면 티가 확 나니까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만큼의 공백이 생겨났죠? 이건 줄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락으로 바꾸지 않아도 A 태그한테 이런 거 주지 않아도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br을 여기다도 넣어주면 줄을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br을 하나 더 쓰게 되면 줄을 하나 더 바꾸게 돼요. 근데 이 br들은 줄 바꿔서 써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봤을 때 br 태그는 뭐가 특이하죠? 얘는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다르게 좀 특이할 텐데. 그렇죠. 닫는 태그가 없어요. 여는 태그는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닫는 태그를 넣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br이 2개 적용되죠. 실제로 br은요 이렇게 써도 줄바꿈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써도 줄바꿈을 의미해요. 이런 녀석들은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다 라고 해가지고 엘리먼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들, 그러니까 닫는 태그가 없는 이런 녀석들은 셀프 클로즈드, 스스로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는 태그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요. 닫는 태그처럼 명시를 해도 기능이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이
닫는 태그가 없어서 생기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는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얘만 이런 태그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여는 태그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닫는 태그가 닫혀야 얘가 자식인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죠. 자식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셀프 클로즈드 태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식만 못 가지느냐? 컨텐츠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다. 근데 이제 이 셀프 클로즈드 태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안 나올 거지만 나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인풋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지금 자동 완성했을 때 닫는 태그가 없죠. 스스로 닫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예요. 근데 얘는 엘리먼트라고 보긴 봐요.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도 자식을 가질 수 없고 부모가 될 수 없는 건 맞는데 얘는 컨텐츠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인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얘는 입력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태그예요. 사용자한테 화면에다가 너 이거 입력해 라고 하면 인풋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에서 로그인 들어가면 여기 지금 입력하라고 칸 떴죠? 이거 인풋 태그예요. 여기 보면 인풋이 실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풋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입력받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냥 메인 화면에 있는 이 검색창 얘도 인풋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해당 화면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 도구 기능인데 이걸 사용해서 화면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풋을 똑같이 쓰는 거다. 근데 모양이 많이 다르죠? 디자인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A 태그라고 하는 것과 이제 BR이라고 하는 줄바꿈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냐면 이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글자에다가 밑줄도 그어져 있고요. 그죠? 파란색 글자에 밑줄도 그어져 있고 좀 키워서 볼게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려고 하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한번 누르고 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까지 뭐야 이거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부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요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생긴 버튼들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진짜 네이버를 가보면 그 어디에도 저렇게 생긴 버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A 태그를 안 쓴 걸까요? 얘네들도 A 태그를 사용을 많이 해요. 지금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버튼, 이 녀석 A 태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 태그랑 다르죠? 이거는 스타일을 덮은 거예요. A 태그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녀석이 촌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네들이 이런 기본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속성으로 덮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A 태그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자,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진 언어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컴퓨터라고 하는 것과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전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컴퓨터였고 그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밑줄 그어져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눌러야 되는 녀석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촌스럽죠, 이게. 그리고 요즘엔 누구나 다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눌러야 되는 녀석이구나. 얘는 그냥 글자구나. 얘는 누르는 거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디자인들을 빼는 그런 과정을 이제 노멀라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멀라이즈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A 태그랑 BR 태그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지금 개념 정리된 거 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들은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답 예시가 있으면 정답 예시를 보시고요. 이 정답 예시대로 코드펜을 사용해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 때문에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 네 가지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전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되게 기본적으로 직접 타이핑해보고 사용해보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인데 어, 일단은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다른 개념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내일 수업 전까지 이거 다 풀어오시는 걸로 이미 다 푸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여나 아직 잘 안 되신 분들은 내일 수업 전에 풀어오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